안녕하세요, 장원준입니다. 네, 오늘도 차 안에서 엄청 막힙니다. 비도 오고. 오늘 나눌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믹싱이 자연스럽게 들릴까? 그러니까 레벨 믹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믹싱을 공부하는 분들도 그렇고 웬만큼 경력이 있는 분들도 좋은 믹싱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렴풋이 머릿속에 있다고 해도 내가 만드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듣는 그 입장에서는 뭐 하실 말들이 많을 거예요. 네. 음악을 들어보니까 킥이 크더라, 너무 크더라, 보컬이 너무 작더라, 뭐가 좋더라, 이렇게 이제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기는 편한데 또 그렇게 들리니까.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본인이 만들어 놓은 걸 본인이 들어볼 때 이게 얼마큼 어떤 밸런스인지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어떤 입문기였을 때랑 그 다음에 작업에 대한 숙달도가 이렇게 좀 늘어나는 부분에서도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많이 고민되고 계속 다른 환경에서 모니터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였으니까,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를 이제 마스터를 카피를 해서 그거를 헤드폰으로도 들어보고 집에 있는 카세트로도 들어보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가장 좋은 믹스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러워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원래 궁극적으로는 엔지니어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들리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엄청나게 막 톤 프로세싱을 하고 컴프레서를 걸고 게이트를 걸고 막 해서 이렇게 사운드를 잘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그게 실제로는 이제 원래 그런 사운드인 것처럼 나오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요리를 해서 막 재료들을 진짜 환상의 솜씨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무슨 요리가 그냥 그런 맛이니까 원래 그렇게 이제 들리고 그렇게 이제 맛이 나는 것처럼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그게 재즈 녹음처럼 그냥 피아노 하나에 보컬 하나, 아니면 피아노 하나에 더블 베이스 하나, 기타 하나, 보컬 하나 이렇게라고 해도 그냥 공연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연장이라는 공간에서 그렇게 이제 믹스된 거, 이 어쿠스틱 공간에서 블렌딩이 되고 그 안에서 섞여서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 같이 우리가 근접 마이킹을 해서 피아노에다 근접 마이킹을 하고 베이스에다 근접 마이킹을 하고 보컬에다가도 근접 마이킹해서 정말 공간성을 다 제어한 다음에 그걸 다시 가상의 공간에 넣고 그걸 이렇게 듣는 그 소리가 이제 실제 어쿠스틱에서 들었던 그 어떤 우리가 자연스럽다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사운드가 나와주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정상이라는 말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뭐가 맞다라는 말도 시대를 타고 가면서 기준이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쉬운 예가 60년대 초반에 비틀즈 초기 음반에서 듣는 믹스의 밸런스라는 거랑 60년대 말, 그러니까 이제 4트랙으로 4트랙으로 녹음했을 때, 8트랙으로 녹음했을 때, 16트랙으로 녹음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변환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여러 뮤지션들과 엔지니어들이 시도해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킥드럼을 어디다 놓을 것인가, 베이스를 어디다 놓을 것인가, 이런 것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냥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음악이라면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킥이 가운데 와 있고, 스네어가 가운데 와 있고, 베이스가 가운데 와 있고 하는 그런 부분도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원래 이제 공연장에서 드럼이 저기 있고 왼쪽 끝에 있고 베이스가 오른쪽에 있고 그랬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제 그 어쿠스틱 공간에 같이 있는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 내가 음악을 듣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라는 것이 다르게 밸런스를 가지고 믹스되는 환경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어떤 사운드의 기준점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해왔던 공연장에서의 어떤 그런 편성과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하나의 고정된 문법처럼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제 믹싱을 해나가는 데는 그 문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그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 킥을 오른쪽에 놓고 베이스를 왼쪽에 놓고 이렇게 믹싱을 하면은 그게 어떤 그 유니크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보편성은 떨어지겠죠. 그게.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누구는 이거 좀 이상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스네어가 너무 크거나 스네어가 작거나 어떤 그 기준점이라는 거, 그게 이제 실제 자연스럽다라는 것과도 연결되는 거고, 얼마만큼 믹스가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느냐, 티가 안 나느냐. 그러니까 좋은 믹스를 잘 만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티가 안 나야 돼요. 내가 만진 티가. 그래서 그게 원래 그런 것 같지. 그러니까 너무 뭔가를 뭐 부스트를 시킬 수도 있고 컷을 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 출발점이 그냥 플랫한 사운드가 아닌 거고 뭔가 이렇게 양이 많은 사운드일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것이 그렇게 자극적으로,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듣는 사람들에게 막 강요하지 않게 들리는 믹스가 좋은 믹스고 자연스러운 믹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부터 믹싱을 해나가는데 그 어떻게 사운드가 들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사운드가 들릴지를 우리가 열심히 고민하실 텐데, 그게 우선 조건이, 그것의 우선 조건이 자연스럽다는 거, 자연스럽게 들려야 한다는 거, 원래가 그런 것처럼 들려야 한다는 거, 그런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준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열심히 같이 공부합시다. 화이팅! 바이!